1400%가 급등을 했었던 HMM 기억하시나요? 벌크 선사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컨테이너 소비재들이 올랐었거든요. 보통 1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요. 경쟁사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태워드릴 남자 알파프로 개불남입니다. 여러분들 저점 대비 이 올해 최고점 5만원대까지 무려 1400%가 급등을 했었던 HMM 기억하시나요? 그 HMM이 지금 지수 조정받고 다시 반등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HMM이 저점 대비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고점 이후에 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하락 트렌드로 조금 바뀌었었죠. 근데 이 121선 기준에서 차트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이 쌍바닥을 찍음과 동시에 저점을 다시 쫙 상승 트렌드로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었나요? 지난 2월 달에 추천을 드렸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 할 때 제가 추천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민감주로 드렸었는데, 그때 HMM이랑 같이 또 드린 게 뭐였죠? 대표 철강주 동국제강도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죠. 보시면 그동안 팔고 있던 이 기관이 매수를 시작하고, 동시에 그동안 팔고 있던 외국인이 매수를, 기관과 이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등등 이 같은 날짜에 갑자기 매수를 하면서 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국제강과 특히나 이 HMM을 경기 민감주로서 추천을 드리고 이 2배의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대형주로도 2배 이상 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HMM과 동국제강으로 직접 보여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9월 8일날 시점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 이 개인 빼고 다 모조리 이 똑같이 매수 포지션으로 확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해운주 종목들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죠. 첫 번째가 바로 HMM과 같은 컨테이너선을 주로 운영하는 선사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펜오션 같은 벌크선을 주로 운영하는 선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주가 트렌드가 많이 다릅니다. 뭐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펜오션보다 HMM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컨테이너선은 뭐냐 하면은 이런 생필품과 같은 어떠한 소비재들을 운반하는 곳이 바로 컨테이너 선사들이고요. 이 벌크선은 뭐냐 하면은 원자재를 이 운송하는 선사를 벌크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에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보통 1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요. 10년 전에 뭐 2008년, 2007년 그 시점에는 벌크 선사들이 먼저 오르고 나서 컨테이너 소비재들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틀어졌죠.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해운 선사에 대한 기준이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사가 먼저 오르고 벌크 선사들이 뒤따라 올라가는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HMM 같은 경우에도 고점 이후에 이 하락을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 HMM의 올해 영업이익을 많은 증권사들의 평균을 내놓은 게 5조 8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매출이 아니라 이 영업이익입니다. 남는 돈, 즉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 6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HMM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기준은 다르니까. 이런 좀 부정적 리스크를 관점으로 보신다 하는 분들은 2023년에요 컨테이너선에 대한 새로운 배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 새로 신주를 받는 게 2배가 넘어가요. 지금 많은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이 팬데믹 이후에 경영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컨테이너선 발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요, 컨테이너선 배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컨테이너선이 부족했기 때문에 HMM이 여기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었는데 경쟁사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해상 운임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HMM
H&M은 매출의 98.9%가요. 그러니까 99%가량이 컨테이너선으로 벌어다 드는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에 따라서 사실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운사들이 10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게 이 해상 운임지수가 10년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뭐 부정적인 것만 있냐? 그렇지 않죠.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H&M이 지금 직접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추가적인 수주 인수를 받아놓은 이 배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배들이 이 직접 소유가 65%가량인데 추가적으로 들고 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빌려서 사용하는 배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들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H&M 같은 거 종목 하나 사면은 한 2년 3년 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가 뭐였어요? 배들이 많아진다, 경쟁 업체들이 배를 많이 인수를 할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은요, 지금의 이 진행형이고 2023년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직 시간적인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에 따라서 1년 오르고 끝이 아니라 기본 4년 5년 정도는 우상향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봉이 아니라 이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자, 바닥에서 상승 트렌드로 이제 막 전환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H&M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10년 전 주가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과 또 트렌드에 맞물리는 H&M 이외에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문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